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반팔을 입고 있습니다. 네, 사무실이 더워요. 네, 이제 해만 뜨면 사무실이 덥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갖고 계시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좀 아쉽죠. 로봇주들, 로봇 섹터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산 로보틱스가 그래도 나름 또 대기업인데, 그죠? 네,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비교 그룹들의 상승 폭과는 좀 현저히 좀 부족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좀 의미 있게 지금 상승세가 좀 나온 상황들이 있어서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가 후발주로서 로봇 섹터 내에서의 상승을 좀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최근의 상승은 좀 규칙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규칙적인 부분들이 있으되 이 두산 로보틱스가 현재 로봇 섹터를 이끌어가는 모멘텀, 끌고 가는 모멘텀과는 약간은 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과연 현재 벌어져 있는 상승률, 다른 로봇 섹터 내 기업들과의 상승률을 맞출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회의적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산 로보틱스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뭐 저도 우리 회원님들과 매매를 하면서 단타를 한 2번 정도 쳤거든요. 제가 지금 이따가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 자,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경쟁 가속화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AGI를 하기 위한 가장 중간의 매개체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하는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하고는 좀 많이 좀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로봇의 모멘텀하고 두산 로보틱스의 모멘텀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이 막 변동성을 크게 보이는 과정에서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찔끔 올라갔다가 또 쉬고, 또 찔끔 올라갔다가 또 쉬고, 찔끔 올라갔다가 뭐 쉴지 안 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흐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산 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이 협동 로봇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좀 정의를 좀 내리셔야 되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이야기하기 이전에 로봇을 딱 얘기를 할 때 딱 2가지였어요. 일반 산업용 로봇, 그리고 하나는 이제 협동 로봇. 2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는 거죠. 근데 이 산업용 로봇은 여러분들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단순 반복 작업하는 로봇이죠. 그러니까 인간과의 뭐 협력이라든지 뭐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뭐 이 정도에서 움직여서 이 정도까지 뭐 물건을 옮겨, 뭐 여기에서 용접을 해서 뭐 여기에다 물건을 옮겨, 뭐 요런 이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로봇이 산업용 로봇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과 협력을 하면서 작업 효율성과 안정성을 증대를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라는 거고요. 안정성 측면에서는 내장된 센서, 알고리즘으로 안전한 협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작업 방식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많이 차이가 나죠. 사람과 사교가 상호작용하며 협력적으로 작업을 수행을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로 넘어가기 그 중간의 과정이 협동 로봇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외형 자체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상당히 가깝지 않죠. 오히려 산업용 로봇에 좀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로봇 섹터들이 움직이는 그 큰 메인스트림에서는 좀 벗어나니까 역시나 주가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6만 원던 주가 자체가 뭐 7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야 많이 올랐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상승과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상승을 딱 보게 되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걸 그냥 한눈에 아실 수가 있죠. 예. 좀 아쉬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장대 양봉을 보여준 구간이 이 구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일선하고 21선의 이격 자체가 벌어지니까 계속 횡보예요. 기간 조정. 거의 뭐 한 달 가깝게 기간 조정 보여주다가 2월달 넘어서도 장대 양봉. 거래량 동반이죠. 그리고 또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5일선과 21선 캔들과 접점이 딱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다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급등하는 양상들.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은 맞기는 한데 이거에 만족하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시기는 하겠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의 상승폭과 비교를 해봤었을 때는 확실히 부족한 부분들은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 막바지에 대부분의 로봇주들,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최근에 무슨 뭐 자율주행 관련된 로봇들, 그리고 대기업과 연관돼 있는 중소형 종목군들의 상승폭 대비해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덜 올라갔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시장에서 좀 트레이딩이 될 수 있는 자금 여력들이 들어올 수 있을지가 이 두산 로보틱스를 추가적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스윙 관점에서의 매매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의 뭐 4, 4분기 실적 이후에 2025년도에 사업 전략들을 보게 되면 성장에 대한 가능성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이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성들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스토리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스토리인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의 점유율은 덴마크의 이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회사가 36%를 가지고 있고요. 도표를 보여주는 게 훨씬 빠르겠다. 대만 같은 경우가 이제 테크맨이라는 대만 업체가 2등입니다. 14% 가지고 있고 일본의 기업 많이 아시죠? 화낙이라는 기업이 7%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두산 로보틱스가 5% 정도 추정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1등, 2등을 수성을 하는 게 아니고 3등, 4등, 뭐 1등 이거를 이제 점유율을 뺏어 나가야 되는 경쟁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라고 저는 봐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게 2024년도까지의 점유율 추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2025년도에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힘을 주고 있는 지역이 북미 지역입니다. 북미 지역이에요. 이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역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 4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이 한 2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북미 지역도 유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최근에 북미 지역에서의 매출 추이가 좀 나쁘지 않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 내에서에 대한 점유율, 매출액 부분들이 좀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3등과 뭐 2등과 3등의 점유율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격차가 안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3등과 4등의 점유율하고 거의 유사한 수치를 보여주게 되면 뭐 주가에 대한 탄력도 부분들은 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꼭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더라도 그냥 두산 로보틱스가 잘하는 협동용 로봇 시장에서에 대한 성장성 부분들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나와줄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주가에 막바로 투영이 안 되죠. 매 분기마다 실적들을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시장의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좀 정석적인 상승인 거고 지금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를 바라보면서 원하는 것들은 야 지금 로봇주 이렇게 가는데 왜 내 종목 두산 로보틱스는 안 가는 거야. 이거에 대한 불만들인 거잖아요. 저도 보면서도 되게 굉장히 답답한데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급하게 생각할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냥 상대적으로 로봇 섹터 내에서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상승률 자체가 저조했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알아주고 수급적으로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뭐 장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일시적으로 스윙이 됐든 뭐 단기가 됐든 수급이 쏠리면서 한두 차례 정도의 뭐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작년 저 7월 달까지의 주가 상승만 좀 나와주더라도
아마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계시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까지 뭐 실적은 볼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로봇주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매매를 하고 뭐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뭐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뭐 다 마이너스 건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일부 뭐 감속기 기업들 빼고 나서는 뭐 재무적인 부분들로 로봇주를 이해를 하는 거는 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밖에 배당 유입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금 흐름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개선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밥켓의 현금 창출 능력이 조금 더 두산 로보틱스 재무적으로 싹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안정성 부분들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것만을 가지고 두산 로보틱스를 끌어올리는 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시너지가 좀 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두산 로보틱스가 2등과 3등의 점유율을 뺏어오고 그 다음에 북미 시장 쪽에서 유럽의 매출 비중을 좀 뛰어넘는 그러한 이제 사업적 흐름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 뭐 지금의 상승 부분들이 약간 좀 미진하다 하더라도 성장주, 그러니까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성들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주가에 대한 레벨 자체는 뭐 비싸다라고 뭐 비쌀 수밖에 없죠. 고평가돼 있는 거는 맞아요. 재무적인 부분들로 놓고 보게, 펀더멘탈에 대한 흐름들로만 놓고 보게 되면, 밸류 부분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적정 가격대까지 올라온 거는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다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상대 평가를 해봤었을 때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를 시장의 참여자들이 단기간에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게 가장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장기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었을 때는 협동 로봇의 시장 자체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는 것들을 좀 보시게 되면 굉장히 로봇 시장 내에서 지금은 좀 안타깝겠지만 향후 2025년도 흐름들을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로봇주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두산 로보틱스를 갖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좀 주주분들이 좀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답답해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제 생각을 한번 좀 녹여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설명란에 우리 텔레그램 저의 공식 최영동 와운의 파트너의 공식 텔레그램 방도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좋은 투자 라이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